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훈민정음 표기 방식에서 벗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일본어 방식의 표기에 익숙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사용되는 용어, 즉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영어 표현에서는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벗어나서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대상으로 저는 썸네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를 골라왔습니다. 이 썸네일이란 단어가 일본어 방식과 훈민정음 표기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글자, 삶이라는 글자, 이 글자에서 보듯이 받침에 두 개의 글자가 있더라도 하나는 강하게 소리내고 하나는 약하거나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기본으로 해서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글자를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엄지라는 단어입니다. 썸네일이라는 단어는 약 17세기 정도부터 표현됐던 것으로 작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 즉 우리의 엄지손톱만한 어떤 작게, 전체에서 가장 작게 만든 이미지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리 보기의 어떤 대표적인 화면 혹은 미리 보기의 영상,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야 이 동영상 올릴 때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썸네일까지 마구 만들지는 못하는데 어찌됐건 간혹 한번 시도는 해보긴 합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정하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저도 썸네일을 좀 강하게 해서 올려봤습니다. 제목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썸네일 하지만 실제 발음은 우선 두고요. 이 글자를 보면 THUM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하고 B, 즉 자음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음 두 개가 겹쳐 있다면 삶이라는 글자에서처럼 자음 두 개를 받침에 표기하는 것. 자, 받침에 글자를 표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TH 발음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글자 이전에 각각의 소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TH 발음은 양이로 혀를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TH 발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이로 혀를 물고 낼 때 목젖이 울리는 소리와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 있습니다. 우리말 시옷으로 생각되는 이 단어입니다. 양이로 혀를 물기 때문에 우리말 시옷하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시옷 아래에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글자의 의미는 양기로 혀를 물고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발음해보는 과정을 소리, 호흡을 파동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TH에 해당하는 이 발음을 하겠죠. 양리로 혀를 물고 이 상태에서 어로 연결됩니다. 서. 그리고 나서 미음을 연결한다면 some. 마지막으로 비읍에 해당하는 소리는 비입니다. 우리말 비읍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말 비읍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제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흘리듯이 소리가 나면서 하나의 호흡의 소리 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읍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거나 아예 빠르게 발음할 때는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자의 원리를 적용해서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글자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th 발음에 해당하는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 표기를 바꿨고요. 여기서 삶이라는 글자에서 아 대신에 어 소리가 나니까 어로 표기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의 그 소리 호흡처럼 thumb, 거의 비읍이 소리가 안 나지요.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 th 발음이 우리말에서는 대부분 시옷으로 들리는 경향, 쌍시옷, 시옷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서는 이 발음을 thumb으로 하고 있죠. 물론 우리말 섬과 다르죠. 그리고 SOME와도 다른 발음입니다. SOME도 우리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발음이 되겠지만 SOME와 TH 발음은 다른 발음입니다. S와 TH로 다른 발음이죠. 이 발음도 썸 타네 뭐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이 표현이죠. 그러면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다른 소리니까 TH 발음에서는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혀를 물고 이 소리를 내되 비읍은 거의 내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소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thumb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일은 손톱을 의미하니까 thumbnail 이렇게 표현했다면 엄지손톱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혹은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받침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받침 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집니다. 받침 표기 대신에 일본어처럼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흔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인들 언어학, 학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학을 우리나라 주류 언어학, 특히 국어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론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어 방식으로 한글 영어 표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일본어식 발음을 하고 있는지, 일본어 방식의 발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리를 자동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 체계를 시험으로도 보기도 했고요. 저는 이 체계를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 방식의 표현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thumb. 물론 영어의 th 발음이 우리말에도 없지만 일본어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th 발음을 일본인들도 우리말의 시옷 혹은 쌍시옷이나 심한 경우 지읒으로 봅니다. th 발음 중에서 우리가 mother 이런 발음은 일본어에서는 지읒으로 소리가 나죠. 맞아. 그 다음에 father 이 발음이 일본어에서는 화자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th 발음 중에서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발음 역시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어쨌건 소리 없기 때문에 시옷 혹은 쌍시옷으로 본다고 하면 이들의 발음은 이 소리가 쌍시옷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어에는 어가 없습니다. 이 어 없는 발음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일본어에는 어가 없기 때문에 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아로 바꿉니다. 그리고 받침으로 미음을 표기하는 원리가 없기 때문에 받침을 따로 떼냅니다. 우리는 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발음이 일본어로 바뀌면 바로 이렇게 싸 이렇게 되고 미음이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 체계에서는 미음 혼자만 어떤 발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음 아, 예, 이, 오, 우 5개 중에 하나를 넣습니다. 여기서는 우를 넣었네요. 그래서 싸무라는 발음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썸, 이 발음과 싸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황당한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를 우리에게 교육을 시켰고 또 그 원리 체계로 훈민정음 표기 방식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 발음으로 익히고 이 발음 기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나 소리 방식을 과감하게 변경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어라고 하지 못하는 일본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들만 사용하면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노다지. 지금 앞에 썸이라는 발음,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th 발음을 우리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발음을 썼지만 여기를 보시면 전부 아로 바뀌어 있습니다. 토퍼라는 발음 대신에 돋바 이런 발음을 하고요. 컵이라는 대신에 발음을 못하니까 곱부, 펌, 파마라고 표현하죠. 파마란트라는 단어에서 온 일본어 방식의 표현입니다. 파마, 버터, 바다, 파이버, 화이바, 웨이퍼스, 웨하스. 지금도 이 화이바, 웨하스, 바다, 파마 이거 전부 우리가 현재에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 수백 가지의 그 발음을 저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누누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많이 표현하지 않은 몇 가지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발음은 일본인들의 발음으로 바뀌면서 영어의 발음을 우리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지 못하는 일본어 방식으로 따라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라는 어소리를 찾아와야 되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을 하는데 언어 표현에서 보면은 이 영향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언어 표현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행히 앞에서 썸네일 같은 경우에 발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경우도 무의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표현은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th 발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발음 표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th 발음은 이러한 발음 기호, 이 발음 기호를 사용할 때는 우리말 디귿으로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발음을 지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인들 발음을 흉내낸 거 앞에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이 발음이 대표적이죠. th 발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쇼파 만드는 그런 데서 사용하는 인조가죽 그런 거를 우리가 레자 이렇게 하는 그 발음이 바로 이 발음입니다. 일본인들이 엄마를 마자, 아버지를 화자 이러듯이 이 지읒 발음을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디귿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 이 발음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앞에서 제시한 thumb, 이 th 발음 같은 경우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다를 소리내는 방법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음 원리는 익혀둘 필요가 있죠.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는 모음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자음 중에서 몇 가지는 알파벳과 좀 다른 발음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글자에는 제가 새로 개발한 글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나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내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또 어떤 경우에는 쓱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소리 내고 쏙 들어가 버리는데 그 소리는 아니고요. 이 소리가 계속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있는 상태에서 양옆으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인데 그 중에서 이 우리말 디귿으로 이해되는 mother 이런 발음에서는 목젖까지 울려야 된다는 굉장히 복잡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h 발음도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발음도 제대로 되살려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think 혹은 think 이런 발음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th 발음에 이대로 쓰고요. 일본인들은 흉내 못 내는 이 발음 받침 두 개를 넣었을 때 하나는 소리 호흡에서 강하게 소리 나고 마지막 크는 끝에서 think 이렇게요. 이러한 발음 방법을 우리는 익힌다면 충분히 이러한 글자 표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음이 겹칩니다. N하고 K가 겹쳤잖아요. 그런데 이 N이 이응 발음이 납니다. 알파벳 방식에서는 그대로 그 각각의 소리를 그대로 써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 표기는 이 소리의 호흡을 하나의 흐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think 이게 한 번의 호흡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만 이해한다면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think, thank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의 thumb 거기에서는 B 발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모양의 형태를 가진 발음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PUMP 이 발음을 표기한다면 미음은 여기에 와 있고요. P는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발음은 바로 이렇게 펌까지는 강하게 발음하지만 마지막 피읍은 끝자락에서 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우리는 이 글자 표기를 사용해서 한 번의 호흡으로 왜 한 번의 호흡이냐면 모음이 한 번 나옵니다. 이 모음의 한 번은 하나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소리 호흡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소리 호흡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펌, 여기서 펌까지는 강하게 하지만 마지막 뱉어내는 소리는 프에서 끝나는 것이죠. 이 발음이 일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음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오 발음을 썼네요. 어를 못하는 일본어. 그러면 그나마 일본어에서는 니은이나 미음, 이응, 즉 유성음에 가까운 것은 비슷하게나마 받침, 우리말 받침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뽐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본어 방식의 발음이 단지 일본인들의 어떤 발음을 흉내낸 표기가 아닙니다. 일본 언어학이라는 일본인들이 오늘날도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어를 상위에 둔 그런 발음 표기 원리입니다. 일본인들의 언어를 자음 모음이 결합된 무조건 자음 하나만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여기 받침에서처럼 미음 하나 피읍 하나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에서 무조건 여기에는 모음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뽐뿌라는 발음으로 발음하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언어 체계를 훈민정음 표기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갖다 썼다고 해서 이 글자가 과연 우리 민족의 글자고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호는 비록 가져왔지만
그들의 언어 표현,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이러한 언어 체계로서의 변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그 음소, 즉 미음이나 피읍을 하나의 소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음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소리로, 이 미음이나 피읍이 아니라 여기에 모음을 결합시킨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이해한다는 게 일본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어 50음도에 있는 사시수세소, 이러한 발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발음이 어떻습니까? 시옷에 아, 에, 이, 오, 우 모음을 5개로 한정해 놓고 그 모음을 갖다 하나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가 바로 우리말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발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기가 되죠. 자, jump. 이 하나의 호흡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에 일본인들처럼 이 피읍을 뒤로 뺍니다. 이 피읍이 음소처럼 마지막에 여기 흔들리면서 나는 약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점프, 이렇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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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점프, 이렇게 해서 2개의 소리 호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 표현에 의한 이러한 체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표현 체계를 과학적이라고 했고 현대 언어학의 일부류로 보면서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종의 근거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때에 따라서는 주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발음 보면 발음을 못하니까 점프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런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점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삶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이러한 글자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다면 일본인들이 2개의 호흡으로 만들면서 예를 들면 이 소리를 들어보면 0.4초 정도에 해당해서 발음이 끝납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약 8초로 2배 정도 길이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8초가 아니라 0.8초예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될 때는 엄청나게 긴 발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말하는 게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체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음이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문자 표기 체계를 추종하면서 우리가 외국어나 외래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음이 일본어 방식처럼 되어 있는 이 방법을 고치는 방법은 원래 우리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받침에도 2개의 글자를 과감하게 표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이 발음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